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승원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원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ETF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각광을 받았는지 이제 21년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 대한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ETF에 대해 아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 시장 조금 정리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19년, 20년, 21년, 21년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 드릴까 합니다. ETF 시장이 사실 지금 한국 시장이 한 64조, 5조 정도 되고 있고요. 500개가 넘어섰습니다. 사실 64조 500개라는 게 2010년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조 원 수준의 한 60여 개의 ETF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서학개미, 동학개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한국 시장에도 투자가 많아졌고 미국 시장에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가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ETF라는 게 좀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 투자자가 늘었다라고 하시면 얼만큼 늘었냐면 19년 말에 5.3조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년 말, 요가 이제 한 10개월 전인데 9.8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9월 말까지 했더니 이게 한 16.5조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 21개월, 22개월 상관이죠. 결국은 한 3배 정도 이상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주식과 함께 이제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이런 주식과 함께 ETF에 대한 관심과 이게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ETF들을 이제 매수를 했느냐라고 이제 보면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일 이렇게 거래되는 어떤 ETF의 90%가 레버리지와 이제 2배죠.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또는 이제 마이너스 쪽을 보시는 거죠. 떨어질 거다라고 하시는 쪽에 투자를 하셔서 인버스 2X. 아무래도 투기성으로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이 좀 성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투자 문화가. 작년까지는 좀 단기간에 좀 베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작년까지 제가 이제 항상 시장을 지켜보면 오늘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이제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사는 게 레버리지였고 시장이 좀 올라가면 내일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인버스나 인버스 2X를 사셨는데 이게 이제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의 제가 리스트를 한번 봤습니다. 가져와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타이거다, 코덱스다 이런 것들, 킨덱스다 이런 어떤 운용사의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차이나 전기차 2차 전지와 같은 것들이고요. 이게 기간이 올해 초부터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제가 끊었는데 지금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테크탑 10. 이제 미주부에서도 많이 소개하시는데 Q 같은 나스닥 100에 투자하시는 걸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100개 나스닥 100이 아닌 나스닥 10이 되겠죠. 10개 이제 상위 종목만 하는 그런 ETF들도 나왔고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됐어요. 위치를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가 워낙 핫한 테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2차 전기차, 그리고 관련된 2차 전지,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리튬, 그리고 사실 전기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이런 어떤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많이 판단들을 투자자께서 하셔가지고 나타낸 표를 보시면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물론 여기도 레버리지는 있습니다. 한 3,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미국의 대표주 S&P 500, 나스닥 100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혁신성장 테마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드립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ETF에 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나 전기차 솔릭티브 이게 1인 게 조금 의외이긴 하네요. 물론 저도 최근에 이제 이 상품을 그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국 쪽이 또 의외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중국에 투자를 왜 하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마 중국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했었고 또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정부의 규제들을 보면 홍콩에 상장돼 있는 많은 주식들 저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샤오미나 이런 어떤 개별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서 사실 좀 중국식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투자를 하셨다가 뭐 이익이 사실 미국 시장과 대비해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차이나 전기차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사실 중국은 이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워낙 또 내수 시장이 빵빵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시진핑 정부 자체가 이런 전기차, 지금 이제 전기차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전기차에 대해서만큼은 주도권을 가져오고 싶은 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또 이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나 또는 정부의 지원책이나 보면 전기차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사실 그 미국은 뭐 10명 중에 한 7, 8명이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상해나 뭐 심천이나 이렇게 좀 발전된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10명 중에 2명이 아직 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구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 많은데 네. 아직 그 자동차에 대한 보급은 적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친환경 문제가 나오면서 사실은 탄소 중립 선언을 중국도 했죠.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정책과 좀 맞아 들어가다 보니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좀 각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서 차이나 관련돼서는 사실 전기차와 바이오를 좀 보세요 했었는데 전기차는 좀 많이 올라왔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전기차는? 전기차는 사실 뭐 전망은 최근에 아마 한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좀 많이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관련된 2차 전지를 뭐 CATL이나 뭐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때마침 테슬라도 찬슬라가 됐지만 그렇죠. 또 이제 계약하는 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앨런 머스크가 중국 시장을 놓지 않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중국의 전기차가 앞으로 성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비슷한 어떤 비전이나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쪽을 좀 공부를 해봤더니 전체적인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량은 굉장히 좀 완숙한 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 한 1% 정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이 침투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고 최소한 2025년까지는 성장성이 꺾이진 않을 거고 계속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내연기관을 없애겠다. 중국 정부에서. 그런 기사도 봤어요, 제가. 역시 많이 그래서 2030년까지면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겠구나, 중국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섹터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자동차를 소유한 비율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얘기는 앞으로 자동차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또 그런 잠재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최근 뭐 모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발표를 하고 있죠. 또 말씀하신 대로 25년까지 또는 30년까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업 자체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뭐 벤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아차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이제 2007년, 8년도에 그 아이폰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처럼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이 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시행을 많이 해서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미주부에서 다뤄주셨어요. 제가 이제 한번 쭉 보다가 연금저축이요. 연금저축 관련돼서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고 그 ETF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ETF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사실 퇴직연금이다라고 해서 월급쟁이, 저 같은 월급쟁이는 퇴직연금을 받으면 이제 회사에서 쌓아주든가 아니면 그냥 은행에 예금을 쌓아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이제 원금 보장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가져갔었는데 최근에는 연금 시장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세제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금저축이 사실은 매일 이제 월급장이 저 같은 사람들은 매달 이렇게 나오는 돈이 사실 물론 월급이라는 것도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국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에 상장된 것들은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일단 미국에 상장된 거는 아직은 살 수가 없고요. 그렇죠. 예, 한국에 상장된 것만 살 수가 있는데 개인연금, 퇴직연금 역시 그렇게 하고 개별 종목도 안 되죠. 연금저축.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를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하고 연금 수령했을 때에는 3.3%에서 5.5%라고 해서 좀 과세에 이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국내에 상장된 게 더 좋은 거냐, 뭐 해외에 상장된 게 더 좋은 거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사실 그 투자 자금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15.4%가 있고 양도소득세 이제 미국에 상장된 건 22%긴 한데 이게 또 양도소득세는 내고 끝이거든요. 22% 내고 끝인데 이제 15.4% 배당소득세는 이게 또 이제 저희한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소득에 따라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이 돼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제 관련돼서 연금이 얼만큼 늘었냐면 수치를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 말에는 정말 작았어요. 한 4,800억? 5천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IRB 다 합쳐가지고. 뭐 200조 시장 안에서 정말 뭐 1조도 안 되는 금액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작년 말로 2.2조까지 됐다가 올해 제가 9월 말자로 파악을 해보니 한 5.6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번 했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이 영상을 다룰까 말까 이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했었는데 연금저축 계좌가 없는 분들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아 아직까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있고 추후에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혜택도 있으니까 뭐 한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무조건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고 저도 이제 최근에 만들었어요 사실. 보통 뭐 퇴직하는 나이가 그러니까 정년 나이가 보통 60에서 65세잖아요. 최대한 뭐 가면 근데 이제 뭐 거의 이제 지금 뭐 100세 시대다. 그러면은 최소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먹고 살 준비를 해야죠. 일하는 동안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제 또래 이신 분들도 지금 당장 돈벌이가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한 55세 정도 뭐 이제 뭐 교수님을 하셨다거나 뭐 좀 나름대로 좀 좋은 직업군에 계셨던 분들도 퇴직을 하시고 한 55세 이후가 되니까 실제로 일할 곳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이 은퇴 이후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들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가입을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거는. 뭐 저희가 국민연금이라는 뭐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이제 수명 자체가 훨씬 더 이제 더 길어지고 앞으로 더 길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 후의 삶 자체가 예전처럼 뭐 10년, 뭐 15년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3, 40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에서 내 자산을 먼 미래까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연금에서의 그래서 어떤 이런 투자 문화가 확산이 되고 이런 성장은 상당히 저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후 그리고 55세 이후에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급할 때 이제 젊은 분들은 또 결혼을 한다거나 집을 마련한다던가 그러니까 언제 돈이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거부감이 있어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플랜을 짜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단기성으로 뭐 당장 이제 뭐 내일 모레 뭐 잔금을 치러야 되고 이런 것들로 뭐 투자돼야 되는 돈들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이렇게 매달 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성장이 뭐 자기가 판단했을 때 여기는 투자처로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ETF나 뭐 또는 그런 펀드 등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분들 중에서 매달 100만 원씩 주식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는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ETF를 사고 뭐 나머지는 그냥 일반 계좌에 사고 뭐
개인별로 좀 그런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최근에는 또 이런 세제 혜택 관련된 뭐 미주부처럼 많은 말씀들을 좀 주시기 때문에 정보를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ISA 계좌도 반드시 좀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처럼 이제 계좌의 먼 미래, 저의 뭐 퇴직 후에 어떤 삶을 하는 것보다 좀 짧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3년까지만 보유하면 되는데 세제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였을 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이런 어떤 주가에 대한 조금 하방을 좀 하는 또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인데 이게 2021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ISA 계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 중개형 ISA는 분리과세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양도 차익도 포함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배당 소득도 포함이 안 되네.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그리고 손익통상을 해서 뭐 이제 최대 400인데 통상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 난 거, 그다음에 뭐 이익 난 거 다 합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게 초과된 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중개형 ISA는 ETF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세율이 어떻게 돼요? 세율은 분리과세 하게 되면 9.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배당 소득 포함, 양도차익 포함 그냥 일괄적으로 9.9%? 네, 9.9%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국내 주식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 펀드는 세금은 아예 비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세제 혜택이 분명히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1인당 한도가 1억입니다. 매년 2천만 원까지밖에 못 넣으시고요. 뭐 올해 2천 더 넣고 싶은데 이게 안 되고 올해 2천이고 내년에 2천이고 해서 최대 5년까지 1억까지 넣을 수가 있고 3년만 되시면 그냥 찾으시면 찾을 됩니다. 수 있고. 예,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뭐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한도가 있으니까 개인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연금과 함께 ISA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도 세액공제가 있나요? 소득공제액이 있나요? 소득공제와는 상관이 없고요. ISA는 없고. 그래서 이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만 어떤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개별 종목은 사실은 저기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사실 개별 종목이 되고 있지 않은데 중개형 ISA에서는 개별 종목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퇴직연금은 일단 선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ISA는 일반 계좌에서처럼 대부분이 거래 다 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 뭐 주셨지만은 내 자금 중에 일정 부분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꼭 찾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올해 시행된 ISA, 중개형 ISA는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재테크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사실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해서 이제 부자들이 미주보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이 과연 이제 미국 주식을 뭘 샀는지에 대한 것들도 보면 사실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편은 사실 연초 이후 올해 그럼 미국 주식 뭐 샀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세요. 아까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겠다 해서 나스닥 100, 뭐 이제 QQQ나 VO 같은 것들을 많이 투자하셨고 S&P 500도 일정 부분 많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데 개별 주식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천슬라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테슬라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애플, 뭐 알파벳, 구글이죠. 이런 것들이 쭉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앞서 한국 주식과 한국 ETF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SML 같은 또는 뭐 TSMC 같은 반도체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이제 핫해졌죠. 메타버스 때문에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전 주식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만 보더라도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나스닥 중심의 매수를 가장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 성장할 것 같은 또는 어떤 혁신 테마,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또는 뭐 메타버스와 같은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많이 투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도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지금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 네.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았는데 예. 왜냐면 최근에 반도체는 사실 이제 반도체 하나만 놓고 봐도 이제 뭐 쇼티지다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도 뭐 중단이 된다 이런 네. 뉴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2차 전지만 생각하더라도 그 안에는 전기차만 하더라도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타버스가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 가상세계를 이렇게 좀 연결시켜 놓은 건데 단순하게 그냥 뭐 들어가서 예전에 저희처럼 게임하듯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레깅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앱과 앱 사이에 어떤 연결, 어떤 실질적인 뭐 상상을 초월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다 그렇죠.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반도체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제 많이 뭐 생산을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야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TSMC나 ASML 같은 기업은 어쨌든 각각 뭐 파운드리 분야나 네. ASML도 그 EUV 장비 네. 독점 기업들이니까 네. 반도체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도 이제 계속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사실 뭐 TSMC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가 좀 재미없었잖아요. 네. 네. 이럴 때 좀 더 사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반도체 TSMC 같은 경우도 다른 IT 기업들보다 네.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재미없었는데 계속 좀 반도체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좀 다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장이나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저희가 이제 어떤 수량 또는 지금 각각의 뭐 파운드리든 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분명히 좋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사실 이게 반도체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온 게 그렇게 뭐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그냥 반도체 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연관되어 있는 뭐 메타버스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뭐 친환경 말씀드려도 그 안에 뭐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모든 어떤 이런 다 필요하죠. 다 하는 게 사실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이런 각 기업들의 뭐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있는 기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뭐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밝은 미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이제 한 달 전쯤 조정 왔을 때 네. 반도체 3배 레버리지를 네. 저한테 받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서 반도체 섹터도 앞으로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ETF는 그럼 뭘 사셨나라고 해서 고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 이제 레버리지 3배짜리가 나왔네요. 예. 이게 1위입니다. 네, 저를 깜짝 놀랐어요. TQQ가 이런 거 보고. 네, TQQ가 1위고요. 뭐 이게 3배짜리 나스닥 100 3배짜리인데 이게 가장 ETF 중에서는 많이 매수를 했고 뭐 그 뒤로 이어서 스파이다, QQQ다, 이제 VO다 해서 나스닥 100과 S&P 500이 있는데 지금 이제 쭉 보시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혁신 기술을 가진 어떤 대표 지수를 매수를 많이 하고 있구나와 반면에 똑같이 지금 2차 전지다, 뭐 친환경이다, 반도체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ETF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보시면 LIT 같은 이게 결국 뭐 백색 원유라는 표현을 하는데 리튬과 같은 리튬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하는 LIT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뭐 ICL 같은 친환경 관련된 것도 시텍 그런 것도 역시 친환경 관련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 그 전부터 사실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 QILD 같은 좀 이제 배당, 계속 배당으로 난 받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측면에서 뭐 QILD도 올라왔고요. 작년에 핫했던 그런 이제 아크가 이제 지금 아크 이노베이션이 좀 올라와 있긴 한데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 아무래도 성과와 연동이 되다 보죠. 올해는 좀 안 좋죠. 수익률이 올해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S&P 500보다 좀 안 좋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작년에는 수익률 때문에 돈나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다가 지금 올해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세 가지 다 표가 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뭐 기본적인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가장 좋게 많이들 보고 계시고요. 한국에 상장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QQQ, 나스닥, S&P 500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고 그 외에 혁신적인 어떤 사실 이게 뭐 테마라고 표현을 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친환경과 뭐 관련된 것들, 그런 밸류체인,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관심, 그러니까 비슷한 그림이 항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매수하는 것만 보더라도. 예. 네. 그러니까 크게 좀 키워드를 나눠보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네. 신재생 에너지, 예. 친환경, 신재생, 친환경, 네. 신재생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